예, 안녕하세요. 전자계산기 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논리회로입니다. 논리회로. 그래서 이 논리회로 파트가 모든 자격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저희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논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논리라는 말이 요즘은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 교재에서 다루는 이 부울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대수에서 말하는 이 논리는 뭐냐면 이진수를 사실 기반으로 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니까 참과 거짓인 0과 1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논리 게이트나 회로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 이 디지털의 이진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 우리 그 버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버퍼링이란 말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버퍼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용물이 들어가서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그대로 0이 나오고요. 1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1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버퍼죠. 그래서 버퍼 같은 건 기호가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버퍼의 값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그 게이트에서 낫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낫이라고 하는 거에 그 오가 있습니다. 이 오를 따서 기호가 출력단에 동그라미를 붙여주는 형태죠.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나오고 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정반대로 1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게이트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ND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AND 여러분 교집합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이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D자 형태를 닮아서 게이트의 모양이 D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개의 값이 같은 1일 때만 1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0과 0일 때는 당연히 0이고 0과 1일 때는 0이고 1과 0도 0입니다. 그러나 같은 1과 1일 때만 1이 나오는 AND 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OR 게이트라고 하는 기본 게이트가 또 나옵니다. 이 OR 게이트는 이제 집합으로 말하면 합집합에 해당하는 것으로요. 0과 1 두 개 중에서 한쪽에만 1이 있으면 무조건 1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 OR 게이트가 있다면 이제 NAND 게이트 또 NAND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AND 형태에서 이게 AND잖아요. 여기다가 출력단에 낫을 붙인 형태를 저희가 NAND라고 하죠. 그래서 NAND는 AND 게이트의 결과값을 다시 한번 반대로 바꿔버리는 형태가 NAND고요. 그 다음에 이제 OR 게이트를 부정한 것이 이제 NOR 게이트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꼭 저희가 꼭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게이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XOR라고도 하고, 일명 EOR, 배타적 OR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XOR 게이트는 논리에 관련된 그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OR 형태는 맞습니다. OR 형태는 맞는데 입력단에 그 게이트의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XOR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같은 값이 들어오면 0이 되고 서로 반대의 값이 들어오면 1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진리표를 보면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고요. XOR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이 0이고 B의 값이 0이에요. 그 다음에 A 값이 0, B의 값이 1이고 1이고 0이고 1과 1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입력이 들어왔다면 x, o와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일 때만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0으로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x, o와 게이트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1과 이 두 번째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1의 값은 어떤 결과냐면 a 값과 b 값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변수, b라는 변수를 써주시고요. 자, a라는 변수가 0입니다. 0이면 해당 변수의 부정을 뜻하는 발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면 해당 변수 이름은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 같은 경우는 a하고 b가 똑같이 있는데 이번에는 b 쪽에 0입니다. 그래서 b 변수에 발을 써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 그래서 이 x, y 같은 경우는 a 바에 b에 플러스 a의 b 바 형태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하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a, b에 플러스에 원을 그려주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x 노아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 x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x 오아를 다시 한번 부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게이트에 관한 이론이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뭐 보시면 다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해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전파 지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전파 지연이 뭐냐? 게이트 상에서 이제 그 오퍼레이팅 그 스피드 값이 그 전파 지연에 반비례한다.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캐리 전파, 캐리 전파라는 것이 그 ALU라고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데 다음에 나올 그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병렬 가상기에서 LSB로 표시된 거는 이제 그 비트가 최하위 비트를 기준할 때를 LSB라고 하고 교재 MSB로 표시된 거는 최상위 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LSB 위치에 가산한 결과가 다음 위치로 그 전달해서 다음 위치 연산이 이루어지므로 결국 MSB 위치의 연산은 전단에서 전달되는 캐리에 의존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전파 지연이라는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논리 회로에서의 부울대수의 그 기본 게이트 형태는 여러분이 뭐 교재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이제 부울대수입니다. 부울대수에서 이제 기본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부울대수에서 기본 정리. 자, 그러면 자, 부울대수의 개념은 이진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이진수를 기반하는 거예요. 이진수. 그래서 부울대수에서 가지고 있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이진수를 갖습니다. 그럼 이진수라는 건 뭐 0과 1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변수는 뭐냐? 어떤 변할 수 있는 값을 변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걸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변수 어떤 A다, B다, 뭐 X다, Y다 또 뭐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그 변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해서 우리가 변수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기본 형태가 보시면 x 플러스 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0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x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x라고 하는 변수는요. 이진수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 두 가지 조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0을 가지고 있을 때면 0에다 0을 하니까 뭐예요? 0이 나오죠. 또 반대로 x가 이번에 1이에요. 1일 때 0을 갖다가 하니까 뭐가 돼요? 1이 나옵니다. 결론은 x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값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0은 뭐 x다. 요거는 뭐 여러분 뭐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델이 x 플러스 1은 1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거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하시고 자기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자, x 플러스 1은 1이다. 그럼 이때 x의 값이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0을 가지고 있었으면 0에다 1을 하니까 뭐예요? 1이죠.
두 번째로 x의 값이 1을 갖고 있었어요. 1에다 1을 하니까 1이죠. 1 더하기 1 하면 2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1과 1을 덧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오화로 보시면 됩니다. 오화. 덧셈보다는 오화의 개념이 정확하죠. 그래서 같은 일일이 들어오니까 1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니까 1이죠. 결론은 뭐예요? x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1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x를 더했다. 그러면 x 자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볼 거가 x 플러스 x 바라는 게 있습니다. x 플러스 x 바는 1이다. 요거는요. x가 첫 번째로 0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x의 바라는 건 0이 아닌 값이니까 1이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1이죠. 또 반대로 x의 값이 1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반대값이 0이니까 1이 나오니까 결론은 1이 되는 형태죠. 그 다음 뭐 x에다 0을 곱한다? 그러면 0이 나오겠죠. x에다 1 곱하면 당연히 x가 나옵니다. x에다 x 자신을 곱해도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x바, 그러니까 x가 가진 거에 반대값을 곱하니까 이때는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교환 법칙이라든지 결합 법칙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분배 법칙. 이것도 역시 부울대수의 기본 정리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특별히 이쪽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드모르강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해 놓은 드모르강의 법칙 또는 뭐 드모르강의 정리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는 x 플러스 y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전체 반입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전체 반은 이거는 각각의 x가 있고 각각의 y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이 이때는 뭐가 돼요? 곱셈이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전체 반은 나오면 합은 곱이 되죠. 두 번째 형태는 드모르강의 법칙에 x와 y의 전체가 곱으로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나오면 각각의 x와 각각의 y가 되면서 곱하기가 이때는 덧셈으로 바뀌는 형태. 그래서 이 드모르강의 법칙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x의 바의 바는 x 자신이 나온다는 요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몇 개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는 뭐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바의 바가 x가 된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 간단하죠. x가 가지고 있는 건데 x가 만약에 0이에요. 근데 이거에 x 바라고 하면 뭐예요? 0이 아닌 1이겠죠. 그런데 요거를 다시 바에 바를 씌웠어요. 그럼 1이 다시 뭐가 돼요? 0이 돼야겠죠. 또 반대로 x의 1이 값이 있어요. 그러면 0이 되겠죠. 그것에 또 반대니까 1. 결론은 뭐가 돼요? x 자신이 나오는 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카르노 맵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카르노 맵 또는 뭐 카르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카르노 맵, 카르노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울식을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때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카르노 맵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보면 y라고 하는 변수하고 x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y라는 변수, x라는 변수가 있고, 자, 0과 1, 0과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는 지금 저희가 x라고 하는 것과 y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 일명 이변수 형태죠. 그래서 이변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카르노도는 해당 위치에 그 1을 쓰고, 그리고 그 밖의 위치에는 0을 쓰는 형태입니다. 기록을.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형태, 요 자리가 뭐냐면 요 첫 번째 칸의 자리는 x하고 y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x도 0이고요, y도 0이에요. 그래서 x의 0 자리고 y의 0이니까 두 개 다 바를 씌워준 형태고요. 두 번째 자리는
x는 0인데 y는 1입니다. x는 0이고요. y는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걸 보면 이번에는 x는 1이에요. 그럼 그냥 x 쓰시고 y가 0이니까 y의 반입니다. 마지막 칸에는 x하고 y가 각각 1이니까 그냥 x, y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가 가장 기본되는 이변수 형태고요. 그 다음에 3변수 형태가 이제 된 것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x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yz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0과 1이니까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y하고 z는 변수가 두 개입니다. 두 개니까 몇 개예요? 2의 2승은 4, 4개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y하고 z가 각각이 00일 때가 있어요. 00. 그 다음에 두 개 다 0일 때도 있지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칸에서 주의하실 게 여기서 하나씩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가 뭐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1, 0으로 하기 딱 좋은데 여기서 하나 바뀌니까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바뀌어서 1,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그레이 코드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해당되는 변수에 맞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 1, 1, 1, 1, 1 이러한 그 값이 들어있어요. 문제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자, 그것을 여러분이 메모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 카르노 맵이 나옵니다. 카르노 맵에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간략화 방법. 자, 이거는 칠판에 적어 드릴게요. 자, 카르노 맵을 간략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논리식에 해당되는 도면에, 그러니까 위치라고도 하고 도면이라고도 해요. 이 도면에 1을 쓴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치에는 (0을) 쓴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가 저희들이 문제 푸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들이 기록이 돼 있었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묶어줍니다. 묶어주는데 이웃한 도면에 1을 묶어요. 묶는데 어떻게 묶냐면 2, 4, 8, 16 이런 형태로 묶습니다. 자, 위에 같은 3변수 형태에서는 총 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6개가 묶으려면 4변수가 넘어야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형태는 이 묶어줄 때 중복이 가능해야 됩니다. 묶을 때 중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제 묶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식을 써야죠. 네. 이거를 부울식으로 씁니다. 부울대수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표현입니다. 묶어줄 때 공통된 변수만 사용합니다. 변수만 사용한다. 자, 요 규칙만 지키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요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여기 2, 4, 8, 16이니까 여기 4개도 있어요. 4개를 먼저 하나 묶어요. 4개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 자, x라는 변수는 0과 1입니다. 0도 있고 1도 있어요. 그러니까 x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y하고 z 쪽을 봤더니 y가 0일 때하고 1일 때가 겹쳐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근데 남아있는 거 뭐예요? z는 같은 1이에요. 그러니까 z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개가 있습니다. 요쪽과 요쪽 거. 이것이 중복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네 개를 묶어요. 네 개를 묶어서 보니까 y가 0일 때, 0일 때, 1일 때, 1일 때 y는 0과 1이 섞여 있어요. 안 돼요. z도 0과 1이 섞여 있어서 안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x 하나만 남죠. 그래서 요와 같은 식은 뭐예요? x 플러스 z라고 하는 식이 되겠죠. 자, 이게 부울식의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이 논리 연산이 있습니다. 논리 연산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 우리가 보통 연산하면 이제 산술 연산이라는 게 있고요. 관계 연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논리 연산에서는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1순위가 not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아까 OR보다는 AND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OR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논리에서 지금 논리 게이트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부울 대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정리에 대한 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노맵,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리에는 크게 조합 논리라는 개념과 순서 논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 논리와 순서 논리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다음 파트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 보시면 이 조합 논리가 나옵니다. 조합 논리가 있고요. 순서 논리,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과 순서의 차이가 뭐냐? 조합은 현재 출력이, 그러니까 그 출력이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겁니다.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고요. 순서 논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플립플롭이라든지 카운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순서는 좀 다르죠.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값에 영향을 받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 논리를 보시면 반가산기가 있습니다. 반가산기는 여러 개의 그 조합 논리 중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장 기본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XOR 게이트하고 그 AND 게이트 이 형태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XOR라고 하는 이렇게 게이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ND 게이트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XOR 쪽은 저희가 보통 그 합계를 말하는 썸이고요. 밑에 AND 게이트는 자리 올림이라고 하는 캐리 값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입력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쓰는 요거는 아까 나왔던 XOR니까 뭐예요? 요거는 A, B가 있는데 A바 B에다가 A의 B바 요거죠.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뭐예요? 그냥 A하고 B의 곱이죠. 자, 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전가상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전가상기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나올 때가 종종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전가상기는 글자 그대로 반가상기 두 개 하고요. OR 게이트로 묶어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가상기는 뭐예요? 반가상기 두 개와 그것을 OR 게이트로 결합시켜 놓은 것이 전가상기다. 대신에 전가상기는 거기 보시면 이전에 캐리의 값이 입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CI라고 표현된 것은 캐리 인풋이고요. 거기서 C5는 C나 또는 C5로 된 거는 캐리의 출력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감산기라는 것이 나와요. 이 첫 번째 형태 이제 반가상기를 했는데 요거하고 거의 같은 형태가 반감상기인데 이 반감상기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낫 게이트 하나만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뺄셈을 하는 거를 반감상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반감상기 역시 똑같이 두 개를 묶어 놓은 거를 묶어서 오화시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반감상기 아니라 전감상기라고 하죠. 이제 전체적인 뺄셈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 블록도라고 해서 약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가상기 하면 그러니까 하프 에더 그러니까 HA 쓰고 그냥 단순하게 A하고 B가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는 S하고 C가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반감상기 같은 거는 뺄셈이 서브트랙트니까 하프 하고 S를 씁니다. HS로 표현하면 아 이거는 반감상기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보실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뺄셈은 이제 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차하고 빌림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D하고 B로 여기에다 여러분이 표시된 것들을 보실 정도면 돼요. 특히 반가상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